최근 전동 킥보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50대에서 올해 8월 35,850여 대로 그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 공유 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작년 대비 약 6배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관련 사고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6년에 49건에 불과했던 사고가 2020년에는 상반기만 886건으로 관련 안전사고도 약 20배 증가하였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무단으로 방치돼 쓰러져 있는 전동 킥보드가 통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주차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에 해당하는데요.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공재용 전동 킥보드 거치대는 현재로서는 미비합니다. 저희 학교 및 안산시의 상황만 보더라도 전동 킥보드는 주차할 곳이 없어 도보를 침범해 무작위로 방치되어 있는 반면 기존의 자전거 거치대는 자리가 남는 등 공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우선 설계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다양한 규격의 킥보드 수용. 둘째, 킥보드의 안정한 거치. 셋째, 공간 활용성을 위한 킥보드뿐만 아니라 자전거의 거치도 가능해야 했습니다. 기획한 대로 제품을 제작하기 앞서 사전 조사를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제품의 상품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특허 및 기성 제품을 조사한 결과 공훈 거치대는 없었습니다. 그 후 규격화가 된 자전거와 달리 제조사마다 사이즈가 천차만별인 킥보드를 거치하기 위해 약 20개의 브랜드의 치수를 측정하였습니다. 핸들 및 바퀴의 경우 제조사 및 액세서리의 여부에 따라 규격 차이가 심해 해당 부분의 규격화는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봉의 경우 두께가 일정하였고 일정 범위 내에서는 높이가 비슷하여 고정 범위를 킥보드의 봉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1차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4절 링크 구조 방식을 이용하여 거치대를 내렸을 때에는 자전거를, 올렸을 때에는 킥보드를 거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의 1차 설계는 공공재로 사용하기엔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단가가 높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단순한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저희 팀의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거치대를 스토퍼를 이용하여 일정 각도 내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평일 때에는 자전거를, 수직에서 약 7도가량 기울였을 때에는 킥보드를 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설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목업 샘플을 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2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 샘플입니다. 거치대의 무게중심에 회전봉을 달았을 경우 자전거를 거치하고 뺐을 때 거치대가 원위치 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재인 만큼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야 했고 이를 해결한 두 번째 샘플을 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샘플입니다. 거치대 자중에 의해 원위치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거치대뿐만 아니라 자전거 하중에 의해 거치대가 수평으로 유지되지 않고 자전거 거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회전봉을 무게중심 하단에 위치시키고 토션 스프링을 이용하여 거치대 원위치를 시키려 하였습니다. 즉,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회전봉의 적정 위치 선정, 토션 스프링의 성능을 구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폴스 포지션 메소드를 이용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자전거 거치가 가능한 1식을 세워 회전봉의 위치를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를 제거하였을 때 거치대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토션 스프링의 모멘트 수식 2를 세웠으며 마지막으로는 토션 스프링을 포함한 자전거 거치 가능식 3을 세웠습니다. 매트랩을 통해 수식 2와 3을 반복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령값을 토대로 회전봉의 적정 위치와 적정 토션 스프링의 성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값을 토대로 제작한 저희의 제품,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 거치대
파커입니다. 보시다시피 디폴트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수평으로 돌렸을 때는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토션 스프링을 이용한 만큼 자전거를 제거하였을 때 거치대가 원위치되며 외부 하중에 의해 쉽게 넘어가지 않아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서 디폴트 상태는 약 7도가량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전동 킥보드들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최대한 다양한 제품의 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돌튜브를 통해 킥보드를 양방향으로 잡아주어 안정적인 거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이렇게 자물쇠를 걸 수 있어 그동안 취약했던 전동 킥보드 도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저희는 공공재를 설계하는 만큼 소음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스토퍼의 기본 원리는 금속과 금속 간의 부딪힘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슈링크 튜브, 고무 패드 등을 먼저 고려하였지만 회전 각도 변경 및 부착 공정 난이도가 높아 생산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블루건을 사용하여 소음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현재 거치대의 길이는 650mm로 보편적인 자전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 규격에 맞게 회전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치대의 크기는 대학가, 공터 등 장소에 따라 변할 텐데요. 파커는 수식화되어 있는 형상에 비해 거치대의 길이가 바뀌어도 바로 부품들의 형상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즉, 변화에 대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저희 팀은 파커가 공공재로서의 역할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희는 파커가 단순히 설계, 제작에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설치하여 실생활에서 제품을 활용하고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변리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제품의 현실성을 높였고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팀의 시작이 교내 킥보드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만큼 교내에 파커를 실제로 설치하여 하구분들의 불편을 해소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동 킥보드 충전, 전동 자전거 거치 등 변화하는 공간에 맞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발전하는 파커가 되겠습니다.